구독, 좋아요. 네, 반갑습니다. 펜앤마이크 영남지사의 박명훈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현 시의원님 모시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의원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현 의원입니다. 제 지역구는 요즘에 가장 핫플레이스죠. 광안리를 지역구로 있는 수용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근황도 좀 궁금한 것 같은데 좀 바쁘시죠? 안 그래도? 예, 이제 부산시의회 이제 임시회는 진행 중인데 저희 상임위 활동은 끝났고요. 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그간의 활동에 대해서 지역민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데 일단은 의원님의 이때까지 어떤 의정 활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소개를 드렸다시피 의원님께서는 이제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계신데 그간 뭐 해도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기억 남는 것들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해양농수산국 그리고 도시계획국 그리고 이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시민안전실과 소방재난본부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제 생각에는 가장 대표적인 국이 도시공간계획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공간계획국에서 추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공공기업 협상제도에 대해서 제가 가장 많은 발언을 하고 지적을 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 5차까지 진행이 되는데 1차 한지CY, 2차 일강 한국유리부지, 그 다음에 3차 다대 한진중공업, 4차 우암 부산 외대부지, 그리고 5차 독포동 한일시멘트까지 했는데 1차 한진CY는 이제 지난 8대 때 이제 시의회 의견 청취가 다 끝난 상태지만은 네. 이 관련 법상 이게 조금만 변동은 우리 시의회 의견 청취를 안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악용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예. 아주 경미한 변경을 해서 네. 이를테면 이제 그 한지CY의 최고의 핵심은 유니콘 타워인데 네. 유니콘 타워의 충수가 변경이 된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강하게 질타를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 개선을 요구를 했고요. 일반 한국유리부지의 경우에는 네. 사업 시행자가 사업 대상 부지 바로 옆에 땅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60만 평방미터 정도의 땅을 사놨는데 예. 그게 지금 요 개발 이슈로 인해서 그간에 수백억이 지가가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사실상 굉장히 부당한 이익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애초에 사업 시행자가 제안이 들어왔을 때 시에서도 이 용도적 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는 사업이거든요. 공공기업. 그렇죠. 예. 미리 사업 제안서 들어왔을 때 이런 거에서 우리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살펴보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요구를 했고 3차 다대 한진중공업이 굉장히 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거의 페이퍼 컴퍼니 수준이 아주 재무구조가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 경공매도 나오고 있고 이래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 시행자의 재무구조도 보자. 아니면은 이게 자칫 경매에 나가고 다른 사업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면 네. 이 용도적 상향이라는 특혜를 준 지역이기 때문에 시의 행정이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거에 있어서는 아주 큰 낭패다. 그리고 이제 4차 우암동 그 부산 외대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 부산 외대가 우암동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그간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어떤 거를 유치하겠다라고 해서 그간에 10년 동안 엄청난 고민을 해왔거든요. 네. 결국 아파트랑 그다음에 거기에 편의시설 그러니까 체육시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산시 행정에 대해서 좀 제가 많은 지적과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재선이 돼서 들어오게 된다면 이 공공기업 협상, 부산의 네. 공공기업 협상 제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좀 제도 개선할 그럴 예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굵직굵직한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금 개선이 좀 됐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개선 사항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업 협상 제도라는 게 유유부지, 그러니까 이제 공장이 폐업을 하거나 이런 유유부지를 이제 우리가 부산시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런 거에 있어서 네. 용도적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줬는데 사실상 지금은 공장은 떠나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떠나고 거기 아파트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부산에 노인과 바다가 아니라 노인은 언젠가 안 계실 거고 이제 아파트와 바다만 남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좀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수차례 지적과 어찌 보면은 이제 요구 사항들을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도 이런 문제가 개선이 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뭔가 배째라 장사를 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아쉬움도 남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암울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조금 분위기를 밝게 전환을 해서 네. 특별한 상을 하나 수상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상인가요? 저 특별한 상은 아니고 네. 지방자치 한국 지방자치 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전국에 있는 어떤 그 광역의회 그리고 기초의회에 이제 제안을 이제 조례 같은 걸 심사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신청을 넣었는데 우리 부산시 의회에서 몇 분이나 신청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부산시 의회에서는 그리고 부산에서는 저 혼자 받는 걸로 알고 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어떤 조례냐면은 예. 부산은 정말 그 유료도로의 왕국이라고 할 만큼 그렇죠. 가장 많은 기초단체에서 가장 많은 유료도로가 있습니다. 한 예. 8개 정도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 광안대교를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민자 유료도로입니다. 민자 사업 시행자가 하는데 네. 한 연간 한 6천억 정도 통행료 보전과 그 다음에 그 통행료를 인상을 이제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산 시민의 세금으로 그걸 이제 그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6천억 수준입니다. 근데 민간 사업자한테 6천억이 넘어가는데 네. 속된 말로 달라는 대로 주는 거예요. 어떤 심의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통행료 조정 심의위원회를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가지고 네. 그걸 만들었어요. 오. 그래서 나머지 유료도로 전체가 어떤 그 동일한 기준과 어떤 공적인 심의기구로서 이제 어떤 그런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좀 후한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5일 날 이제 상 받으러 청주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그리고 또 부산시 의회의 중요한 업무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시민의 세금을 뭐 혈세라는 표현도 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세금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또는 이제 잘못 유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지적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른 곳에 적절하게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의회의 역할인데 굉장히 그런 역할을 잘 수행을 하셨다라는 평가를 개인적으로도 드리고 싶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학회에서도 그걸 또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하신 의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또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 외에도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10월이죠.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의 또 위원장으로 또 이렇게 취임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위원회인지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 위원장으로서 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좀 이름이 길죠. 미래도시 그렇죠. 건설안전특별위원회. 예. 네. 이름이 좀 길긴 한데 현재 부산은 어떤 부산의 명운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굵직굵직한 건설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같은 경우 아직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진 않았지만은 예. 신공항이 건설이 되면은 정말 부산에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북항 재개발 이것도 이제 국가 사업인데 예. 사실상 지금 굉장히 원활한 진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반 이상이 분양이 안 되고 있고요. 예. 랜드마크 부지도 지금 분양이 안 되는 상태여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특위 차원에서 이제 부산의 명운을 바꿀 수 있는 아주 큰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느냐. 그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제 상임위에 건설본부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제가 어떤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나 이제 뭐 활동을 해왔는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또 서부산의 교통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저대교, 엉궁대교, 예. 장락대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속히 하루빨리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예. 잘 추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특위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죠. 현장에도 가서 여러 가지 점검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또 안전하게 추진하는 그런 특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할 때까지는 이제 의원님의 어떤 의정 활동, 부산시에 대한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대답 들어봤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부산 핫필레이스, 광안리가 있는 부산 수영구에 또 시의원으로서 활동을 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수영구의 어떤 대표자로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도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수영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좀 그 면적이 작은 편이에요. 기장군 철마면의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인데 네. 16개 구군 중에서
또 인구 밀도는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종주 여건이 가장 좋은 도시다, 좋은 곳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근데 16개 구군 중에서 이런 국민체육센터가 2개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망미 제2 국민체육센터가 올 4월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의원들은 자신만의 예산이 있거든요. 1년에 6억 원씩, 네. 4년치 예산 24억 전액을 망미 국민체육센터에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작년에 15억 원 별도로, 그 다음에 올해는 10억 원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서 일단 망미 국민체육센터에 올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영구에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지만 드론라이트 쇼도 있고 광안대교도 있고 하지만은 네. 자랑거리가 하나가 수영 사적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 네네. 예, 근데 유서 깊은 곳인데, 근데 거기 그 수영 사적공원으로 인해서 주변이 다 문화재 보호구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네. 이게 좀 굉장히 수영구는 거기에 도시인데 수영동도 굉장히 팔도시장도 있고 교통이 모이는 굉장히 좀 중심 도시인데 네. 사적공원에서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의회 들어올 때 그때부터 시작을 했죠. 3당 좀 문화재 보호 어떻게 해제를 할 건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해제는 할 수 없는데 시의 조례상 3단계, 4단계 지역에는 어떤 그 고도 제한을 완화를 할 수 있더라고요. 사실상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됐습니다. 동네 사적공원은 안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뭐 한 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말씀드리면 이것도 비예산 부분입니다. 네. 수영역과 광안역 사이에 그 지하도가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거기가 그동안 10몇 년 동안에 아무도 못 다녔어요. 막아져 있었죠. 예, 막혀져 네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거는 부산시의 재산인데 어떤 그 위탁사 민간 사업자의 어떤 소송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부산 시민 어느 누구도 못 다니게 하는 게 아주 불합리하다 해서 이것도 이제 의회 들어오자마자 제가 교통공사랑 정말 많은 협의 끝에 그 교통공사 사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새 단장을 해가지고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네. 다만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또 패스테이션이라고 지금 생겼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많은 좀 우리 반려 가족들이 거기에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들이지 않고 해결했다는 점에서 좀 나름 좀 자부심이 있습니다. 앞서 뭐 이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어떤 부산시의 굵직굵직한 사업들,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도 많이 해오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저는 이 정도로까지 지역구에 대한 사랑과 어떤 열망이 이렇게 있는지는 솔직히 이만큼인지는 솔직히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수영 구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수영구 주민들을 위해 그리고 부산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노력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카메라 한번 보시고요. 네. 수영 구민들을 비롯한 우리 부산 시민들께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편지요? 네. 일단 저는 수영구에 현재 국민의힘 소속으로 단 한 명의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도 어떤 수영구의 단 한 명의 시의원으로서 당의 중심을 지키고, 그리고 그때 총선 때는 3자 구도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도였는데 당의 중심을 지키고 총선의 승리를 견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저도 오래 살았었고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횡보로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특유의 활동으로 제가 그동안 우리 수영 구민에게 사랑을 받았듯이 반드시 재선이 되어서 우리 수영 구민들에게 의리로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펜앤마이크 영남지사는 오늘 이승현 시의원님 모시고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좀 어떠셨나요? 늘 카메라 앞에만 서면은 네. 긴장이 되네요. 말도 네. 이렇게 좀 버벅거리고 했는데 네. 아무쪼록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펜앤마이크 영남지사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